안녕하세요, 레버리지 랩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저는 사실 요즘 스레드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스레드에서 많은 분들께 이제 대출에 대한 정보를 드리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복귀한 이유는 그냥 제가 아무래도 출근 시간 혹은 퇴근 시간, 그 다음에 미팅을 하러 갈 때 차를 타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시간을 조금 유의미하게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저는 이 채널을 만든 이유 자체가 대출을 쉽고 재미있게 여러분들께 정보 전달을 하고자 채널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요즘 많이 들어오는 질문 자체는 잔금 대출 7월달, 8월달 자금이 많이 막히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지금 대출을 받을 수 있냐, 7, 8월에 내가 잔금인데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장 많아요. 이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자면은 사실 총량제로 인해서 시중은행 혹은 보험사까지도 자금이 많이 막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잔금 대출을 받기가 원활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불가능하진 않다. 내 선택지가 줄어들 수는 있어도 아예 못 받는 상황은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현재 신한이랑 국민은행 정도가 가능하고 우리은행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한화생명 같은 보험사가 이제 제기한다고 말씀은 주셨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워낙 혼조 세고 지금 갑자기 막히는 금융사들도 많기 때문에 신한은행도 조만간 막힌다는 이야기가 돌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그건 어떤 것도 결정된 바가 없으니까 불안을 조성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불가능하진 않다. 선택지가 줄어든다. 금융권이 줄어드니까 선택지가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많이 물어봐 주시는 질문이 고정금리가 낫냐 변동금리가 낫냐 이런 질문을 참 많이 주셔요. 왜냐면은 요즘 금리가 하도 올라서 지금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도 5% 중반 정도가 유지되고 있거든요. 이게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5% 중반, 6%를 이제 바라보는 것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금리예요. 왜냐면은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3% 후반, 4% 초반 요게 진짜 메리트로 잘 나갔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5% 중반 후반이라는 금액이 앞자리가 달라지니까 이게 체감하는 게 확실히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정금리가 나을까요? 왜냐면 변동금리는 지금 4%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정금리가 나을까요? 변동금리가 나을까요? 이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이것에 답은 없어요. 왜냐면은 이게 각자 처해진 상황이 너무 다르고 누구는 현금 흐름이 원활해서 이 정도 보험은 들 수 있어 라고 고정금리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나는 무조건 싼 게 좋아, 앞으로 뛴 이야기는 내가 점점 벌어서 상환하면 되지 라고 지금은 변동금리를 선택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정답이 없습니다. 우리 연애 상담할 때 누구를 찾아가서 이런 고민을 털어놓는다고 한들 결국에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돼 있잖아요. 내가 4%이 금리를 무조건 해야겠다 라고 한다면 변동금리를 선택하시는 게 맞고, 난 5%? 그래, 고정금리 이 정도는 보험료로 낸다고 생각하지 뭐 라고 하시면은 고정금리를 선택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답이 없다 보니까 저는 말씀드리기를 항상 조심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러한 관점으로 거시경제를 바라볼 때 앞으로 금리가 당분간은 계속 오르지 않을까. 왜냐면 일단 하는 총재께서도 올해 3번 정도 인상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미국 연준 의장인 케빈 워시도 강달러를 선호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지원금이나 이런 걸로 돈을 너무 많이 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금리가 당분간 오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거가 진짜 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우리가 보통 지금 서울 거는 30년 동안 주택 만기잖아요. 그리고 뭐 비규제나 지방 같은 경우는 40년 만기도 있는데 이 30년 동안 한 대출을 쭉 쓰시는 분들은 저는 단언코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저렴한 금리가 있으면 그때그때 갈아타거든요. 이게 중도 상환 기간이 3년이에요. 대부분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타은행 상품도 찾아보고 뭐 저렴한 거 없나 이렇게 바라보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때그때 갈아탈 생각으로 내가 지금 3년 동안만 이 정도 금리가 낮겠다 하면은 고정, 변동돼도 괜찮다, 앞으로 바라봤을 때 뭐 보통 0.25bp씩 상승하니까
뭐 0.25%씩 상승한다고 했었을 때 이 정도 이렇게 큰 다이나믹한 변화는 없겠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변동금리를 선택하셔도 되는 거니까 저는 여기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지금 당장 내 마음이 끌리는 것, 그리고 물론 선택지가 많으면은 더 그게 어지러워요. 선택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뭐 보험사 포함해서 고정금리 한두 군데, 변동금리 한두 군데 이 정도로 딱 좁혀두시고 그러고서 선택을 하시는 것을 저는 늘 추천드립니다. 저한테 상담 받으시는 분들은 다 그랬고, 저는 대부분 보험사를 먼저 접수하고 이후에 시중은행을 접수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물론 보험사가 중단이 돼서 그게 쉽지는 않긴 하지만요, 그렇게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시중은행은 잔금일 기준으로 금리가 픽스되고 보험사는 접수일 기준으로 금리가 픽스되기 때문에 보험사를 먼저 넣고, 보통 잔금은 한두 달 후에 있잖아요. 대출을 미리 알아보시기 때문에 보험사를 먼저 접수하고 이 사이에 금리가 계속해서 시중은행 금리가 올랐다, 그럼 당연히 보험사를 선택하셔야죠. 그러나 대동소이하다 혹은 변동금리로 했었을 때 시중은행이 조금 더 저렴하다 라고 하시면은 시중은행을 선택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좋은 방법으로 방법론적으로 안내를 드리니까 한번 상담 받아보실 분들은 이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한번 상담 요청을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상 첫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겠고,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